가뜩이나 영어도 부족하고 경력도 부족한데 막상 내가 미국에 가서 이걸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Hi, welcome to my channel. I'm Jan, your Korean nerd. 안녕하세요, 제니퍼 민젤리입니다. 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오랜만에 또 농법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벌써 2026년 8월이네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는데 제가 미국에 온 지도 한 3년이 됐고 미국 병원에서 일한 지도 한 3년 가까이가 되어 가네요. 가장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이 이제 컴퓨터로 웹사이트 만든 거였죠.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디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The Root RN이라는 솔로 컴퍼니를 드디어 하게 되었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미국에 오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한국에 있더라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걸 준비하는데 좀 트랜지션을 좀 용이하게 도와드리는 그런 게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신기한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 바로 Virtual Hospital Experience. 예. 제 아마 쇼츠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모집하는 그런 글들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Virtual Hospital Experience는 미국에 실제로 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왜 그 정보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가뜩이나 영어도 부족하고 경력도 부족한데 막상 내가 미국에 가서 이걸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고 그 적응하는 마인드셋 변화에 조금 어느 정도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다 가능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스무스하게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클리니컬 랩이라고 지금 전 정했어요. 그 Virtual Hospital Experience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직접 오지 않아도 옛날에는 그걸 이제 비행기 타고 와서 투어를 하고 프리셉터십도 하고 이런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한국에 있으면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한 땀 한 땀 제 노하우와 제가 미국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도 이제 느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일단 만들었고요. 많은 미국 병원들 뭐 혹은 미드라던가 아니면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한국어로 된 서비스가 많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히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병원 정책들에 따라서 병원 내부를 찍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환자 정보가 새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이렇게 미국 간호사 브이로그 이런 건 많이 봤어도 실제로 병원에서 내가 일하는 걸 따라가면서 보는 경우는 거의 적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미국 가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뭐 RTU도 있다고 그러고 플레보토미스도 있다고 그러고 도대체 미국 간호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응급 상황일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루틴 업무는 어떤 건지, 오더는 어떤 식으로 나고 랩이나 약은 어떤 식으로 좀 두고 가는지 등등을 좀 실질적으로 가까이서 보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게 저는 너무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해요. 이걸로 세션을 한 3개 정도 하긴 했는데 다행히 정말 지금까지는 좋은 평들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캐나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행히 좋은 기회로 널싱 멘토 소피아 선생님이랑 멘티분들과 함께하는 세션 이런 것들 다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미국 랜딩하기 직전 선생님들의 그 미국 임상에 대한 불안도가 실질적으로 수치가 한 8에서 4 정도로 감소를 했고요. 만족도도 감사하게도 거의 5점에 가까운 수준이라서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선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직자분들의 피드백이 거의 열광적이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실제로 미국 임상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걸 딱 보더니 와, 이런 게 진작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랜딩을 앞두신 분들, 혹은 뭐 미국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제 병동 플로우 파악하기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한 번쯤 싹 보면은 그때 당시 들을 때는 한국 임상이랑 계속 비교가 되고 어떻게 이게 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미국에 도착해서 병동에 근무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그때 들었던 게 이거구나 라는 거를 분명히 아시게 될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프리셉터가 직접 얘기를 해주는 느낌이라서 좋았다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기에 제일 어려워하는 그 인수인계 상황 같은 것도 실제 환자 시뮬레이션 가상 환자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궁금하실 테니까 가상병동 투어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까 봐요. 제가 만든 웹사이트 있죠. 자, 미국 간호사 여정 어디쯤일까요? 하고 있는지 더 루트 아래로 들어오셨죠?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제 이 같은 로드맵 같은 거를 여기서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는 상태.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제가 온 케이스랑 비슷한 케이스들은 요 순서대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Virtual Hospital Experience. 예이! 처음으로 병동을 직접 걸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날이 두렵지 않으려면 먼저 익숙해져야 돼요 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 360도 오프닝 세션 있죠. 자, 이걸 가서 같이 보실 거예요. 자, 처음에 요거 이제 시뮬레이션 같이 하실 거고 투어로 바로 갈 겁니다. 눌러보시면 여러분도 똑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링크 아래쪽에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시간 나시면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간호사 스테이션, 이건 저희 병원 아니고요. 가상 병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머릿속과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생성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실 살짝 낙후하긴 했어요. 엄청 팬시한 병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보통 뭐 1층에서 바로 들어오는 병원도 있어요. 제 예전 병원이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팀볼드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전광판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찰지 너스랑 하우스 슈퍼바이저라고 하죠. 그날 하루를 총 책임지는 슈퍼바이저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랑 이제 유닛 세큐리터리, 이건 캘리포니아 기준이긴 해요. 그러니까 유닛 세큐리터리라고 하는 비의료인 까지 같이 이렇게 보드에 적어놓고 있고 뭐 심하게는 매니저까지도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이제 낙상이라던가 위원회 예방 활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게시해 놓는 보드들도 따로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저는 처음에 되게 조금 당황했던 게 널싱 카트가 없는 거였어요. 널싱 카트 없이 이제 이렇게 생긴 와우라고 하거든요. 이 와우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니면서 여기 밑에 보면은 보통 카세트라 그래가지고 환자 약 서랍 같은 것도 달고 다닐 수 있고요. 잠궈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약품실에 가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손에다 넣거나 아니면 요 와우 위에 넣고 이제 갑니다. 요걸 줄줄 끌고 이제 각 환자 방 앞으로 들어가서 환자 방 앞에서 환자를 반드시 스캔을 하고 약제를 주는 그런 케이스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전선으로 차팅도 가능하고 환자 기록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와우로 되어 있고 뭐 이런데 처치실 같은 개념이 미국은 따로 없어요. 저도 한국에서는 그 처치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큰 병원 가면은. 그래서 막 스테이션 바로 뒤에 위중한 환자 가까이 두거나 그러는데 미국은 이제 위중한 환자를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룸을 스테이션 가까이 배치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면 이제 보통은 1인실 혹은 2인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제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참고로 이거는 캘리포니아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세션을 하면서도 느꼈는데 이제 동부라던가 다른 이제 중서부 이쪽 지역은 또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기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트래블 너스라던가 이런 분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공통된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여기 뭐 가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앉아서 오더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ICU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티컬 닥터가 상주하는 의사방도 있기도 하고요. 뭐 차지너스부터 해가지고 세큐리터리까지 이렇게 다 앉아서 봅니다. 저는 일단 텔레메트리 병동에서 근무를 하는 중인데요. 예전 병동도 메드설지 텔레메트리 병동이라 그래서 심장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텔레메트리 모니터링 룸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게 이렇게 스테이션에서 모니터가 여러 대가 있었어요. 세큐리터리라든가 이제 모니터 되게 같이 공간을 공유하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 이렇게 모니터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원격으로 가운데 중앙 스테이션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조그만한 텔리박스를 다 나눠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홀터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조그만한 모니터 디바이스를 환자들이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아까 환자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환자실로 한번 가볼까요? 따란, 자, 여긴 조금 팬시한 1인실이에요. 그래서 제 동료가 이거 보더니, 와, 이거 진짜 팬시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넓고 스페이셔스하죠? 그런 팬시한 1인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창밖도 보여요. 예, 1인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은 여기 이렇게, 뭐, 간단한 세면대 있고, 화장실도 보통 방 안에 있고요. 당연히 침대가 있죠. 자, 이 침대가 미국 병원들은 대부분 베드 알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 알람이라고 하면은 한국 병원들은 그 알람이
그 베드 내에 따로 이렇게 설정이 안 되잖아요. 되게 좋은 막 ICU 베드 이런 거 말고는. 근데 미국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 베드 알람이 적용되는 요 베드를 갖고 있고요. 요 베드 알람 설정은 이제 침대 머리맡에 어떤 부분을 누르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은 아마 기계마다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그래서 힐룸 침대라고 대부분 많이들 쓰긴 하더라고요. 요 사이드 테이블은 되게 익숙하죠. 다 똑같고 월 O2 월 석션 되어 있는 거는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렇게 뭐 병실에 따라서 모니터가 여기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요렇게 인퓨전 펌프를 대부분 이용해서 약제를 주입합니다. 그래서 이 인퓨전 펌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쓰는 게 두 개예요. 알라리스랑 그 다음에 그 스캔할 수 있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인퓨전 펌프 대부분 그 두 개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퓨전 펌프 안에 약제를 줄 때 이 펌프 안에 웬만한 약제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원 폴리시마다 다르고 약사들이 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설정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의 어큐케어 호스피탈이라면은 대부분 그런 폴리시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개인이 병원을 오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대부분 개인이 병원을 오픈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단들이 오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손소독제 이런 거 익숙하죠. 그다음에 니들 디스펜서라던가 이렇게 오염물 처리 같은 것들이 다 방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안에 뭐 햄퍼라던가 린넨이라던가 아니면 쓰레기통도 다 방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쓴 것은 모두 방 안에서 버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보드 있죠. 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 그, 미국에 왔을 때 저도 되게, 무슨 구식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자기소개하고 저는 예전에 그 명패를 갈았거든요. 혼자 방 안에 있는 그 명패 앞에 뭐, 몇 호실 간호사, 누구, 이렇게 탁 해놓고 이제 갔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제 요 화이트보드 안에다가 이제 마커를 들고 다니면서, 안녕? 나는 오늘 나의 간호사야. 이러면서 마커에다 내 이름을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페이션 어시스턴트가 누군지도 체크를 하고 최지 널스,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각 환자의 오늘 플랜, 만약에 NPO면 오늘 NPO다 이래서 모든 의료진 그리고 이 방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환자의 오늘 플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요. 실질적으로 이제 리포트는 베드사이드 리포트가 정성이긴 한데요. 그 침상 그 핸드오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많이 추구하더라고요. 미국도 그게 표준이긴 한데 사실 잘 안 하죠. 근데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대부분 베드사이드 리포트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화장실을 가거나 하는데 공용이 아니니까 조금 더 자유롭긴 하죠. 그리고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염 물품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장갑 같은 것도 항상 껴야 되고 방 안에서 환자를 만질 때, 그리고 방 안에서 나올 때는 장갑 항상 벗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장갑이 낀 손으로 이제 바깥에서 컴퓨터를 만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 더러운 손으로 뭐라 하는 거지라고 반대로 생각해요. 그런 문화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데 그 바이럴 마커라고 하죠. 헤파타이티스 A, B, C, D, E 포함해서 뭐 HIV 검사 이런 것들을 입원 환자마다 모두 루틴으로 하진 않습니다. 물론 병원마다 폴리시마다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이라든가 뭐 컨택트 아이솔레이션 아니면 에어본, 드로플렛 이런 중요한 프리커션, 그러니까 물론 뭐 혈액 감염도 한국에서는 중요하게 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전파력이 있는 그런 중요한 프리커션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막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뭐 동의하지 않는데 하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안을 보시면 이렇게 환자 보호자들이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병원들이 뭐 스테이 오버가 안 되긴 하는데 병원마다 폴리시가 다르니까 그거는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품실로 가야겠죠? 그래서 약품실이 이제 보통 매드룸이라고 하고 잠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꼭 누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닫혀 있는 게 가장 폴리시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막 이 뭐 세면대 있는 거 여기다 그 수액 버리고 뭐 이런 것들도 비슷비슷하고 환자 그런 약제 피기백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수액 같은 거 백 버릴 때는 이런 파란 통에 보통 버리는데 환자 정보를 꼭 가리고 버려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제 물론 작은 물품들이 있어요. 뭐 세일링 같은 거, 프리필드 시리즈 같은 게 있고 IV부터 해가지고 환자 개인 약제들은 이렇게 캐비넷 같은 거에서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약들은 이렇게 엄니셀이나 픽시스 같은 거 이런
약제 디스펜서를 통해서 꺼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셔서 보게 되면은 디스펜서에 환자 이름이 뜨게 되고요. 그 이름을 선택을 하면은 무슨 약제를 꺼내는지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약제를 선택을 하면은 왜 미국 간호사들 브이로그 보시면 이렇게 서랍 열리면 막 꺼내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식으로 약제를 하나하나 보통 꺼내서 환자에게 가고요. 약제 하나가 대부분 바코드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서 환자 방 안에서 환자 팔찌 꼭 스캔하고 약제 스캔하고 그리고 약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투약사고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여러 명 약을 한꺼번에 준비를 해가지고 쭉 가서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투약사고도 종종 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좀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확실히 미국에서는 그 스캔을 해야지만 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스캔을 안 해도 약제는 줄 수는 있긴 하지만 그 빈도라던가 아니면 약제 카운트가 맞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매니저와 면담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스캔을 하고 그렇게 약제를 주긴 합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도 해놨어요. 나르코틱스라고 해가지고 약제 항정약물 컨트롤드 메디케이션들은 나중에 따로 마약장처럼 이렇게 카운트하지 않고요. 그냥 그 약제 디스펜서에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약은 무조건 버리는 거다고. 예. 그러니까 뭐 들어갔다 나오는 약이든 안 나갔다 나오는 약이든 안 쓰는 약들은 무조건 웨이스트해서 버리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나르코틱스 같은 경우는 코사인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버릴 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코사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냉장약품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텔레메트리 모니터 룸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는 굉장히 팬시한 병원입니다. 이렇게까지 막 큰 모니터가 있지는 않은데 보통 이렇게 한 4개, 5개 정도 모니터가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모니터 텍들은 전문적인 의료진은 아니고요. 그 모니터만 보도록 훈련을 받은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 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라이센스가 딱히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테크니션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텍들이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EKG도 나오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산소 포화도도 원하면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모니터에 변화가 있으면 대부분 전화를 줍니다. 그래서 전화가 정말 데이 시프트든 나이트 시프트든 텔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멈출 날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환자의 모니터 리듬이 변했다. 만약에 뭐 하트레이트이 거의 60대인데 갑자기 40으로 변했다. 혹은 80대인데 갑자기 140으로 뛰었다. 그럴 때는 이제 모니터 텍이 전화를 줘서 하트레이트이 얼마다 한번 확인해 달라 이러면 이제 그때 환자한테 가서 환자를 직접 체크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 모니터 텍 분들이 그런 것도 스트립 대 같은 거 인쇄를 해주면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나 그럴 때는 저희한테 알려주고요. 그 외에 또 의사분들도 이 모니터 룸을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심장 카디올로지스트라던가 이런 분들도 모니터 룸에 가가지고 그동안에 환자 EKG 추이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 궁금하거나 추가적으로 검사할 게 있으면 추가로 뭐 트래블리즈 EKG를 같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정말 이 물품 창고 최대한 비싸게 구현한다고 구현을 했는데 이게 약간은 이제 좀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 직접 찍지 않는 이상은 요거를 만드는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물품 창고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환자분들 뭐 기저귀라던가 유리널이라고 하는 그 소변통 그리고 양말도 있어요. 넌스키드 양말이라 그래가지고 그 노란색 양말들 이런 것도 있고요. 제일 궁금해하는 거 물품 카운트요? 안 해요. 물론 이것도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한국처럼 모든 키트나 물품을 카운트하지는 않아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 물품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일회용이고요. 뭐 수초 세트부터 해가지고 폴리 세트까지 다 일회용이에요. 그 오토클레이브 돌리는 게 몇 개 없어요. 있다 그래도 그 특수한 병원, 뭐 특수한 병동인 경우만 있을 거고 병원 환경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이 서플라이를 관리하는 그 직원들이 따로 여기를 카운트해가지고 그분들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물론 당연히 물품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병원이 그 서플라이 업체에 제대로 돈을 안 내면은 그 물품들이 조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호사가 그 물품 때문에 뭐 이렇게 구하러 이게 카운트를 한다거나 그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 책임을 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없고요, 거의.
그리고 이제 그 물품들이 다 일회용인데 이거를 환자한테 수가를 매기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수가를 매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품들 같은 경우는 환자 이름을 찍어야지만 물품이 이렇게 발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냥 헐리스틱하게 환자한테 수가가 매겨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쓰는데 상당히 자유롭고, 그리고 다 일회용이라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병원들 쓰레기만 모아도 상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염 처리실, 이런 그냥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이 오염 처리실도 상당히 병원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빈들은 다들 익숙하시죠. 환자의 체액이라든가 환자의 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 빨간색 키트에 넣고요. 환자 방 안에도 실제로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환자 방 안에 버리기도 합니다. 주사침이라든가 바늘침에 대해서도 정말 다른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실질적으로 침 니들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그 니들 보호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되게 비싼 그런 IV 키트 이런 것들을 대부분 미국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침 사고는 정말 한국만큼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환자 팬트리. 이거는 진짜 좀 팬시한 병원의 팬트리예요. 보통 뭐 브레이크룸이랑 같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의 간식을 챙겨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따로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물론 환자 시기에 따라서 잘 보고 줘야 되고, 환자 시기에 따라 저희 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인 있는 음료는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파악해서 병동마다 구비 상태가 다르고요. 흔히들 많이 하는 애플 소스, 퓨레, 젤로, 혹은 뭐 그램 크래커, saltine 이런 것들은 환자들이 그 이름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걸 보고 당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냉장고도 굉장히 팬시한 냉장고인데 이렇게까지 팬시하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로 환자들의 그런 주스라던가 아니면 뭐 소다도 그런 지로 소다 같은 걸로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병동을 둘러봤네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냥 이런 가상 투어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오는 게 조금 더 눈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제가 어느덧 보니까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를 팔로우 해주셔서 제가 아직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어디든지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정말 너무너무 다들 응원하고 건강 챙겨가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실 수 있도록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니퍼 민철이었고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